일단 첫 번째 11번 문제 볼게요. 근데 이게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요 말은 제가 좀 문제를 풀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 흐름이거든요.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x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플러스 4a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동영상 촬영 하고 있나?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애기니까 지금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다 할게요. 얘는 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3차의 양수구나 그러면 하나 둘 셋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어디를 체크를 하냐면 저는 여기를 체크를 해요. 자, 문과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이과한테는 얘가 나중에 미분에서 뭐라고 하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 변곡점이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위로 볼록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위로 볼록한 애랑 아래로 볼록한 애가 겹치는 여기를 갖다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한 거예요. 이쪽이 볼록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 점을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 프라임을 하게 되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증가 중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여기는 감소 중일 거고요. 감소 중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최저점을 찍을 때 또는 최고점을 찍을 때 요때가 그럼 얘가 fx라고 하면 얘가 f'x가 되는데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자 문과는 여기서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이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두 번 미분을 해서 0 되는 놈이 되는 겁니다.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놈이 되는. 그럼 여기가 감소 중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때 2'x가 2'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이놈이 0이 되는데 0이 되는 놈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바뀌는 점이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바뀌는 지점.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요렇게 올라가서 요 점이 여기가 될 텐데 자, 요 점을 갖다가 이제 그럼 문과틱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점에서 3차는 여기랑 해서 점대칭이 나오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점대칭 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요 점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빼기 만약에 여기가 6x 제곱 더하기 5x 빼기 4는 0의 근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수로 바꾸게 되면 함수가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걸 함수로 보면 이제 방정식 함수라고 놓고 방정식이라고 놓고 보면 이것의 세 근의 합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냐면 요거 하나짜리는 x 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뀌니까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의 평균 즉 3으로 나눈 애 즉 2가 얘가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세 개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요.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놈을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2의 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하면 6x가 될 거고요. 빼기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고 x도 없어지고 나머지가 싸그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놈이 0이라고 따지면 x 값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데 3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3분의 1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여기가 되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 개의 평균이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할 때 아예 버릇처럼 습관처럼 잡아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플러스니까 헛돌 셋이었을 거고요.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최근의 합이 마이너스 3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아예 습관처럼 이거 잡아버릇하세요. 써먹든 안 써먹든. 나중에 이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차지하게 되는데 고난이도 문제 같은 걸 풀 때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의 접선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의 접선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의 접선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의 접선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하고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접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게 되면 언젠가 3차례 여기가 만나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접선의 그래프를 가질 건데요. 요 점에서의 접선은 딱 하나 어떻게 되냐면 여기 관통해서 지나가요. 이렇게 변곡점에서 관통을 하게 돼요. 요즘 굉장히 많이 써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럼 이 얘기 갖고 문제를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을 잡았어요. 그럼 교점은 당연히 2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잡았어요. 그럼 교점은 이거 하나 아닙니다. 3차는 무조건 되는데 교점은 반드시 2개가 나오겠죠. 근데 접선을 걷는데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점이에요. 이 점은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만 만나잖아요. 이런 식에서 이 변곡점은 접선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자주 우려먹는 건데요. 이런 거 함정이 빠져가지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아예 습관적으로 여기를 잡아버릇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저는 마이너스 a라고 잡습니다. 물론 여기랑을 잡아줘야 되니까 미분을 했겠지. 그러면 f'x는 뭐가 됐을 거냐면 3x 제곱 플러스 6ax가 됐을 겁니다. 그럼 3x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2a가 됐을 거예요. 자, 0 되는 거 잡으면 0하고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a의 부호가 0이 여길 거냐 여길 거냐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체크를 했어요. a라는 미지수가 있을 경우에 0은 고정된 숫자잖아요. 그럼 0이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여기가 0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a가 0이 어디냐 그러면 얘랑 하면 얘는 고정된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a의 부호에 따라서 0을 여기다 쓸지 여기다 쓸지를 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케이스가 2개로 갈라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 1번은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가 0이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로 잡을게요.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예요. 케이스 1이라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여야만 얘가 오른쪽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여기가 0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a가 여기는 양수인 경우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2a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근데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그래서 극소값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여기는 여기인데 0일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 경우로 갈라진 거죠. 자, a 값에 따라 달라진 경우니까 케이스를 정확하게 두 개로 자르셨어야 돼요. 근데 늘 순서를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려면 문제를 푸실 때 버릇처럼 어떤 문제를 푸는 습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패턴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자 케이스 2번이 쉬우니까 2번 케이스로 갈게요. 0을 넣었을 때 여기다 0을 넣었더니 여기가 0인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더라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x에다 0을 넣었더니
4a가 마이너스 4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a는 양수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것은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락. 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a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여기다가 그럼 4 플러스 12a의 세제곱 플러스 4a 값이 마이너스 40이었다라고 되겠죠. 그럼 4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은 0이다. 그러니까 a가 2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죠. x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빼기 8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f의 2값 그럼 2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겠죠. 8 빼기 24 빼기 8. 뭐야? 음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미지수 a가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왼쪽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2번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상한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문제를 푸실 때 자, 이건 이제 상강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푸실 때 되게 이런 건 되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도 케이스별로 문제를 딱 그려놓고 되게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자, fx가 있었는데 a sin x가 있었고요. 자,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범위를 잘라놓는 경우들입니다. 범위를 잘라놓을 때 이게 숫자로 갈라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여기를 갖다가 미지수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A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놓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숫자로 잘라져 있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로 나오게 되냐면 T 이런 식으로 잘라놓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놓게 됩니다. 여기서 구간이 갈라질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냐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 왼쪽 잘라서 그리시면 되는데 이걸 그리실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둘 중에 고정된 거를 먼저 그리세요. 여기는 미지수가 있잖아요. 여기 미지수가 없잖아요. 얘는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확정되는 거를 먼저 확정을 시켜놓고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구간에 미지수가 나와서 범위를 자르는 경우는 아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 구간을 따라서 이거보다 왼쪽은 얘를 그리고 오른쪽은 얘를 그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다 그리고요. 이것도 다 그려놓으셔요. 범위에 상관없이 다 그려놓고 푸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자, fx를 갖다 두 개로 잘랐는데 하나는 뭐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2이고요. 이쪽은 뭐 만약에 뭐 절대값 x 빼기 a의 절대값 이렇게 놓고 x가 t보다 작을 때는 x가 t보다 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간의 미지수가 딱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에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얘를 다 그려놓고 푸시는 거예요. 얘를 다 그려놓고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미지수의 범위를 자르지 말고 얘를 다 그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2,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죠. 다 그려놓으세요. 구간은요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다 그려놓으세요. A 값에 따라 틀릴 텐데 A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하나 정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다 그려놓고 푼다는 거예요. 다 그려놓으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t라고 하는 것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변하는 구간이잖아요. 구간이 변해버리면 다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왼쪽은 얘를 그리고 오른쪽은 얘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t가 여기라면 왼쪽은 얘를 그리고 오른쪽은 얘를 그릴 거야. 이렇게 잘라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 함수가 연속일 때 그럼 당연히 여기겠죠. 왜? 왼쪽은 얘를 그리고 오른쪽은 얘를 그릴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연속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미분 가능이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떠들어주는 말들이 나중에 계속 문제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립니다. 자,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일단 자, 코사인 x를 그릴게요.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면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 다음에 2를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를 한 칸 올라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1이었던 애는 2로 올라갈 거고 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2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여기는 당연히 파이가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0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그려놓고 요것은 확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어떻게 그리냐 그런데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요건 더하기 1이다 해서 위로 올리면 되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x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부터 출발해서 빼기 붙이고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a 코사인 x를 그릴 건데 일단 코사인 x부터 그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서 올라간다. 원래 이렇게 그렸을 텐데 왼쪽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자, 문제는 이제 a인데 a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가 않았죠.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가르셔야겠죠? a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케이스를 가르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 케이스는 a가 양수인 경우라면 얘는 그냥 요 놈이 그대로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됐겠죠. 케이스 1번입니다.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자, a가 음수인 경우였다면 케이스 2번 케이스에서 a가 음수인 경우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곱했으니까 방향을 바꿨겠죠.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이 바꿔서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됐겠죠. 물론 높낮이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자, 그래놓고 나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범위가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래요. 조심하실 거는 는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는이 있다 없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근데 초반에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범위 틀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요. 문제 풀 때부터 여기서부터 잡아버릇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0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면 여기 아까 여기가 2파이였죠? 그럼 파이는 여기겠네요. 그죠? 자, 여기가 파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요 놈이 들어가니까 요 놈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자, 노란색 그래프는 여기까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까지가 될 테니까 이쪽은 안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 놈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이 상태라면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상태라면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프 그려놓고 따지면. 자,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케이스 2번 케이스는 고민할 게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4였다는 얘기는 요것이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2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간격이 2밖에 안 되니까 최대값이 4가 되려면 얘가 기어서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4까지 올라갔어야 되죠. 그렇다면 A는 뭐가 됐어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가 됐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계속 그래프 그리는 것이 지금 여기는 살살살살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나중에 복잡한 거 정리할 때 여기다가 뭐 B파이, N파이 막 이런 식으로 잘라놓게 돼요. 근데 요게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가서 그리는 법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좀 편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공포에 젖어가지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익혀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떠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떠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짓을 하냐면요. 4차 함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갑니다. 물론 요놈이 겹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겹칠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개형은 얘다라고 놓고 갑니다. 기본적인 개형은 얘다라고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4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x1보다 x2가 크거나 같은 실수 x1 이무의 x1, x2에 대해서요. x1부터 x2까지의 ft 빼기 f의 a의 dt가 x1부터 x2까지의 f'(a) 곱하기 x-t의 dt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를 보실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식이 나왔을 때 마구 식으로 죽어라고 푸는 풀이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여튼 풀 수 있어도 난 거기쯤 가면은요 하기 싫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싫어가지고 막 그래요. 내가 막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되게 좋아하냐면요. 뭐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저는 욕 바가지로 하면서 푸는데 일단 이 문제를 보실 때요. 이건 일단 처음에 농락 모드를 그립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요 놈을 갖다가 농락합니다. 갖고 놀아요. 그게 뭐냐면 이 농락 모드가 뭐를 농락 모드라고 하냐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려고요. 자꾸 뒤집어 놓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요? 되게 간단한 얘기들로 이렇게 쓰면 f의 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의 y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방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사실 1차 함수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아니면 이제 무함수 기함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f의 마이너스 x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f의 x다. 뭐 이런 것도 뭐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요.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의 x는 0이다. 사실 이거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똑같은 식인데 어떻게 하면 얘를 안 보이게 만들까라고 해서 식을 마구 변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좌우를 옮겨서요. 이 식이 뭔지가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바꿔놓는 경우를 뜻하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농락모드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농락모드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농락모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식을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x-t f'A의 x-t 이게 뭐하고 관련된 비슷해 보이냐면 접선의 방정식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거든요. 얘가. 여러분 이거 식으로 접근하시면 죽습니다. 얘는 죽어요. 자, 그리고 인티그랄이 x1, x2, x1, x2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근데 인티그랄은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면 시그마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얘 이쪽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을 합쳤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x1, x2에 ft에 dt 이렇게 써놓고요. 요놈 두 개를 다 t로 넘어갔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요놈을 자 여기 적분교가 똑같잖아요. 이건 인티그랄하고 똑같은 얘기. 인티그랄은 시그마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얘를 아까 이렇게 되어 있던 애에서요. 요놈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FA 이렇게 썼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수능 푸실 때요. 어떤 식이 나왔잖아요. 식이 나왔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는 식일 때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놈을 갖다가 떡 보이면 다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얘들이 농락을 시켜놓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농락 모드를 잘 갖고 계세요. 식을 마구 이제 못 알아먹게끔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좌우 대칭함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f에 2-x 플러스 f의 2 플러스 x는 예를 들어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x를 더했더니 4니까 평균이 2, y의 평균이 3 해서 2,3에 점대칭함수란 뜻인데 이놈을 무슨 뜻을 하느냐면 f의 x 플러스 2는 6-f의 2-x다. 이렇게 뜨악하니 써놓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갖고 식으로 죽어라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식의 개념을 물어볼 것인데요. 그래서 얘를 변형시키는 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1,2고요. 요점에 A, B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3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1분의 B-2가 3이다. 그럼 이거 A, B하고 1,2의 기울기가 3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식을 갖다 어떻게 주냐면 B-2는 3 곱하기 A-1 B는 3 곱하기 A-1 플러스 2다 라고 식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식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식일 거야 라고 하고 보면 요게 농락 모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랑 똑같은 거니까 좌우는 없는 여기 구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구간이 똑같으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걸 갖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요렇게 정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식이 나왔을 때 무조건 여기는 식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얘가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됩니까?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 놈이 얘가 뭐예요? 얘가 F'A의 F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T-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T 멋대로 써놨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 위에 a, fa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게 얘죠. 여기가 fx 때 여기 위에 점이 있을 때요. a, fa에서의 프라임은 f'a가 될 테니까 자, y는 f'a에 x-a 플러스 f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가 뭡니까? 접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접근한 놈이 접선을 접근한 것보다 크다? 하. 백이요. 양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뺐는데 적분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는 늘 빼기로 연상을 하셔야 되니까. 빼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자 이렇게 아까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럼 A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따져주면 이 그래프는 이 접선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적분하더라도 다 양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접선이 A가 여기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기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양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접선이요. A에서 접선을 걷더니 이 그래프가 모두 다 이 접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식으로 접근하시면 죽습니다. 저 그래서 4차 함수를 쓸 때 최악의 경우가 ax 4제곱 더하기 bx 3제곱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제가 거기쯤 들어가면 이제 승질 뻐럭뻐럭 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식으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 말 뜻이에요. 요 말 뜻. 얘가 접선이라는 걸 먼저 깨달으셨어요. 이게 접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천천히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겠죠. 여기까지 일단 롱랑 모듈 이해하셨어요? 이래요? 접선에 대한 거 접선식 됐지? 접선식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 A가 여기였다 그러면 모든 수에서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있었다라고 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클 때는 다 이게 된다 이랬어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나면 좋은데 A가 여기라면요 다 위에 있겠죠. 그래프가 여기까지를 딱 거놓고 나면 여기보다 넘어가는 애들은 다 위에 있겠죠.
접선이 여기가 된다 그러면. 그럼 여기 사이에 있게 되면은 다 되는 놈은 아니겠죠. 지금 A가 마이너스로 작은 데하고 A가 3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다 그 식이 성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그럼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서 선을 요걸 그릴 수 있으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게 돼 있으면 관통하게 돼 있잖아요. 밑으로 까는 놈이 생겨버리잖아요. 어디선가.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 풀렸냐? 아니요. 자, 여기까지 개념을 딱 잡았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요. 자, fx의 식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냐면요. 어떤 그래프랑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해서 접한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우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미적분할 때 되게 많이 했던 거죠. 빼서 그래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요. fx에서 이 직선을 뺀 식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잖아요. 그죠?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접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됐겠죠. 요것이 뺀 식이잖아요. 직선을 뺀 거. 맞죠? 요 직선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 그래프고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fx는 자 우리가 식을 처음 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써요? fx에서 직선을 뺀 식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요 식은 완전히 몸에 배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fx는 뭐냐면 이거 더하기 직선이겠죠. 자, 이 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a는 안 되겠습니다. px 더하기 q로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a의 범위 썼으니까. 한 번 쓴 문자는 우리가 미지수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fx의 식을 이렇게 완성을 정놓는 겁니다. 자, f의 1이 15랍니다. 자, f'1이 1이랍니다. 이건 뭐겠어요? pq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4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2, 4, 16 더하기 P 더하기 Q가 나오고요. 그러면 15란 얘기가 되네요. 그럼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됐을 겁니다. 자, 프라임을 할 때 이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하시면 되겠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요. 자, 2가 나올 거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 곱하기 성미분하니까 2X 빼기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P가 될 텐데 F'1, 얘가 여기니까 싸그리 날아갔네요. 그래서 P는 1이다가 됐을 거고요. Q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해서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어서 답을 쓰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13번 문제는 되게 중요한
식이거든요. 빼기에 관련된 식, 빼기에 관련된 식. 요 식 빼는 거요. 빼는 거요. 올해 수능에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이 그래프와 그래프를 빼는 이 식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완전히 몸에 배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식 세우기. 식 세우는 거는요. 거의 이제 좀 수능 수업을 할 때는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거는 완전 기본형이 돼야 돼요. 기본형이 돼야 돼요. 여기 뭐 여기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얘기들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고요. 자, 여기에 그 극대값이 만약에 4였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입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할게요. 이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식을 세울 때는 선을 하나 찍어줍시다. 왜? 여기가 4니까. 그럼 fx의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fx 빼기 요선요 4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뭡니까? 2대 1이라는 비율 관계가 있으니까 4칸이니까 2칸, 여기는 5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세우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하면 이렇게 해서 fx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가 직선이라 그랬죠? 여기 평행한 어떤 상수 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직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은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시는 거고요. 빼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식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fx의 식을 세우는 방법.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번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고 여러분 범위 밖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변곡점이 생기고 여기에 변곡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변곡점 당연히 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놈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놈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다라고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었다라고 칩시다. 자,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뭐 여기서 접선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 먹을 건데 근데 여기서 접선하게 되면 이렇게 관통해서 가겠죠. 요 점에서 관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2개가 되겠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볼까요? 여기서 교점 잡으면 하나.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맞죠?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접선을 걷는데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겠네요? 맞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3이었다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똑같은 문제 갖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범위도 사실은 벗어난 문제인데요. 혹시나 이런 식의 개념이 나왔을 때 근데 요 점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되게
함정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강조를 한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 똑같이 할게요. f의 1이 15고요. f 프라임 1이 1일 때 f의 4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 똑같이 놓고 갑시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위고 여기는 아래니까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교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여기가 건드려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점이 마이너스 2라고 3이었다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복잡하죠. fx는 x 4제곱 플러스 어쩌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와, 이걸 미분 때려가지고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 f 프라임 x는 아마도 4x 세제곱 어쩌고가 됐을 거고요. 두 번을 미분하게 되면 12x 제곱 어쩌고가 됐겠죠. 요점이 이거는 0의 2분인 거예요. 요점이.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3으로 풀게 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죠. 근데 12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빼기 24x 빼기 36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2'x가 됩니다. 여기를 미지수를 잡고 쭉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2'의 근이 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문과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긴 한데 알아두면 은근히 편하게 풀 수도 있잖아요. 식을 좀 덜. 그럼 이놈을 적분해서 올라가면 자 4x 세제곱이 될 거고요. x제곱에 빼기 12x제곱이 되겠네요. 빼기 36x 플러스 c인데 f 프라임 1이 1이라고 해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1이다. 그러면 c 값이 겨우 나오겠죠. 그럼 c 값이 겨우 나오고 나면 다시 적분하면 x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x 세제곱에 3 빼기 4x 세제곱 빼기 18x 제곱 플러스 별 x 더하기 c인데 1이 15라고 해서 1 접어서 15라고 했으면 이것도 뭔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답을 낼 수가 있죠. 아까 이제 3차의 가운데 거를 갖다 제가 변곡점이라 해서 사실 과정을 넘겨서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왕 4차도 건드렸을 때면 요점과 요점이 주어졌으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알아두시면 혹시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을. 잘 안 냅니다. 3차는 근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또 다시 풀어보실게요. 쓱 넘어갔습니다. 아마 15번 문제를 주로 틀렸을 건데요. 20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음. 20번 문제 같은 패턴은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씩 상관없이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K라고 놓고요. 여기를 K라고 놓는 거는 뭐 당연하게 놓겠습니다. 자, AD의 길이가 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 AB 대 A, 이거 3대 1이군요. BC를 3대 1로 내분한다 해서 3대 1이고요. AB 대 AC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뭐 2P라고 하면 여기는 P가 되겠죠.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러분들이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는 완전히 좀 편안할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코사인은요. 예각은 플러스고 둔각은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예각은 플러스고 둔각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코사인 이쪽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셔야 돼요. 코사인은 무조건. 근데 사인은요. 사인 세타 값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은 같습니다. 부호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예각 둔각 요거는 좀 버릇처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각이에요. 각도 하나를 주고요. 또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거 여기도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야, 여기 세타를 갖고 쓰면 이삼각형 하나, 이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번을 우려먹어라.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로 줬다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우려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갖고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삼각형 ABD예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결국은 이것에 R이 필요한 게 되겠죠? 자, 이건 독해죠?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다. 사인 법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그럼 각도가 얘가 있는데 이 길이가 있으면 R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얘가 미지수잖아요. 그죠? 현재. 그러면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뭡니까? 코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자, 코사인 법칙 쓸게요. 자,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당연히 나올 리가 없죠. 여기도 미지수, 여기도 미지수인데. 근데 여기서 똑같은 미지수를 갖고 식이 있으니까 연립방 정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4p 제곱은, 자, 이거 제곱이니까 9k 제곱이요. 더하기 2 빼기 2 2배 해야 되니까 6 루트 2k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2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거도 또 한 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코사인 요거 들어갈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 제곱은요. k 제곱 더하기 4 빼기 2 루트 2 k 곱하기 4분의 루트 2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루트 2가 나왔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맞죠? 근데 이거 하실 때 지금 이런 거 문제 나오실 때 하나하나 돼서 머릿속에 꽉꽉 박혀야 돼요. 이게. 자, 정리 좀 할게요. 선생님 별 밑에 4 아니에요? K제곱 플러스 2.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약분 하니까 여기는 K만 남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3K가 남았습니다. 3K가 남았고 여기는 K만 남았겠어요. 이렇게 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지수 하나를 소거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K는 두 개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P를 먼저 소거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다 4배를 하면 4P 제곱은 4K 제곱 더하기 8 플러스 4K가 됐겠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니까요. 는으로 풀어주면 얘가 넘어갑니다. 5K 제곱이 됐을 거고요. 얘 넘어갑니다. 빼기 7K가 됐을 거고요. 빼기 6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K는 1하고 5고요. 2하고 3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네요. 그럼 K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길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K 값은 2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 혹시 연립이 문제가 됐나요? 연립을 할 때는요, 자, 이 연립을 할 때는 기본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하고요, 식의 개수가 같아야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아야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무조건 한 문자가 소거돼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한 문자는 무조건 소거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여야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안 맞으면요. 그러면 숫자로만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관계식으로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K가 2라고 나왔으니까요. 뭐 여기가 6 되는 거고 여기가 2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K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P제곱은 4 8이 되겠네요. 그럼 P는 2 루트 2가 나오게 되네요. 마치 K가 2니까. 그럼 여기가 2 루트 2고요. 여기는 그럼 4 루트 2가 되나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가 됐을 테니까요.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일단 분모는 무조건 똑같이 맞춰놓죠? 자, 그러면 제곱이 2고 제곱이 16이니까 루트 14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는 되게 조심하세요.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4면 코사인 세타는 할 때 4분의 제곱하니까 14고 제곱에서 2 나와야 되니까 루트 2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코사인은요 플러스 마이너스일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인, 자 코사인에서 사인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예각이든 둔각이든 사인은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은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삼각형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케이스 가르치기. 그래서 요거는 조심. 자, 어쨌든 사인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4분의 루트 14 분의 4 루트 2가 2R이다 라고 되는 거죠. 4를 곱해주니까 여기는 16이 됐을 거고요. 여기는 약분하니까 루트 7이 됐을 거고요. 2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8이 됐을 거고요. 자, 이 놈이 반지름이죠. 그럼 제곱파이니까 7분의 64파이가 넓이가 될 겁니다. 요거는 근데 여러분 연습하실 때요.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거보다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요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만 정리해 나가시면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점수 무조건 4점 맞는 거예요. 자, 이제 15번 문제예요. 겁나게 많이 틀렸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근데 겁나게 많이 틀렸던 문제가 두 문제 남은 거.